한지영, 32세.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 47분, 한지영의 작은 서울 강남구 오피스에 걸려온 전화는 조용한 분위기를 단숨에 가르며 들어왔다. 그녀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예산 보고서를 붉은 펜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공사 중인 크레인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뼈대처럼 서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강트 웨딩 플래닝의 김태희입니다. 달콤하지만 살짝 시큼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수진 씨 결혼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은 그녀의 본명, 한지영이 떠나온 가족의 성이었다. 3년 전, 끊임없는 무시와 깔봄에 지쳐 가족 사업을 등지고 나올 때 버린 이름이었다. 한지영은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녀는 붉은 펜을 책상 위에 살짝 내려놓았다. 죄송하지만 이번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뜻입니다. 김태희의 목소리가 달콤함을 잃고 날카롭게 변했다.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화는 끊겼고 희미한 형광등 소리만 사무실에 맴돌았다. 의자에 젖혀진 한지영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김태희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네요. 소동을 피할 수 있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기가 딸깍 소리를 냈다. 한지영은 전화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날카롭고 숨김없는 웃음이었다. 가족, 특히 자신의 동생 이수진에게서 칼에 찔린 기분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수진의 결혼식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그랜드 뷰 매너였다. 그 매너는 6개월 전에 한지영이 한지영 홀딩스란 명의로 조용히 인수한 곳이었다. 조수 김민수가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지영씨, 3시 약속 손님 도착했습니다. 취소해. 한지영은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그리고 그랜드 뷰 매너 관련 서류를 가져와. 20분 후, 같은 번호에서 다시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씨. 김태희의 목소리는 이번엔 떨릴 정도로 높아졌다. 아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그 장소의 주인인 줄은. 결혼식이 내일인데 저희가 장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수진 씨 가족이 얼마나 큰 손인지. 한지영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유리 책상 위에 얹어 있었다. 태희 씨. 그녀가 차분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네. 어디든 가겠습니다. 한지영 씨. 이 일은 꼭 바로잡고 싶어요. 1시간 뒤. 그랜드 뷰 매너는 서울 외곽 강남구 청담동만 2,000평 부지 위에 우뚝 서 있었다. 한지영은 처음 그곳을 밟았던 날을 기억했다. 1920년대 복고풍 외관, 광활한 잔디밭,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대연 회장까지. 이곳은 서울 상류층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장식하는 무대였다. 엘레강트 웨딩의 김태희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김태희는 명품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반듯하게 세팅한 모습이었다. 한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가 한지영 씨는 참석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비밀리에 처리해 달라고 했고 내가 당신이 주인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한지영은 그녀의 눈동자를 유심히 살폈다. 이수진 씨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김태희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의 실망이라고. 사업을 접고 엉뚱한 길을 가서 내일 당신이 나타나면 큰 망신이라고 했어요.
한지영은 웃음을 삼켰다. 망신이라니. 3년 전, 그녀는 한때 서울의 거대 투자회사 한성금융그룹에서 주목받는 애널리스트였다. 아버지 한동석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주 60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수많은 거래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든 찬사는 오빠 한민준에게 돌아갔다. 그녀가 낸 아이디어는 무시당하고 그가 낸 똑같은 아이디어는 천재라 칭송받았다. 결정적 사건은 시 재개발 채권 거래였다. 120억 원 수수료가 걸린 거래를 그녀가 다 설계했지만 민준이 그 영예를 가져갔다. 아버지는 그녀의 불만에 감정적이다. 민준을 배워라라고 일축했다. 그래서 한지영은 가족을 떠났다. 가진 돈과 인맥, 그리고 분노를 모아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다. 태희 씨. 그녀는 부드럽게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내일 결혼식에 대해 알려줘. 김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하객 250명, 오후 4시에 장미 정원에서 예식, 테라스에서 칵테일, 대연회장에서 피로연. 총 예산만 8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수진 씨는 분명히 한지영 씨는 초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 결혼식에 절대 오지 말라. 이미 가족 망신을 많이 시켰고 오늘만큼은 망치지 못하게 할 거다. 차가운 결정이 그녀를 감쌌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불타버렸고 남은 건 냉철한 결심뿐이었다. 김태희 씨, 이수진 씨에게 전화해요. 장소가 중복 예약됐다고. 김태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일 이런 대형 결혼식을 감당할 다른 장소가 서울에 없어요. 알아요. 한지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당신에게 전화하게 했죠. 15분 후 전화가 울렸다. 이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장소가 중복 예약됐다고? 돈이 얼만데 이럴 수가 있어. 꽃값만 1,500만 원인데 완전 망했어. 틀림없어요. 한지영은 고요히 말했다. 장소 주인이 나니까. 6개월 전부터 내가 그랜드뷰 매너의 소유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말도 안 돼. 너 그런 돈 있겠어? 너 컴퓨터 사업이라고 해봤자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잖아.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한지영 홀딩스가 4월에 매입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진짜라면 내가 내 결혼식 취소할 리 없잖아. 너무 잔인해. 잔인하진 않아요. 다만 가족 망신시킨 사람들 위해 행사를 열 생각은 없을 뿐이죠. 미쳤어.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그래. 해봐. 전화가 끊겼다. 한지영은 유리창 너머 도심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권력의 균형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다. 한지영의 휴대폰이 2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울렸다. 이번엔 동생 이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닌 무거운 중저음이었다. 한지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아버지 한동석이었다. 한지영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조용히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거의 2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난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이수진이 난리다. 내가 결혼식 장소를 소유하고 있다고, 결혼식을 망치려고 한다고 한다. 사실이냐? 한지영은 책상 위 펜을 천천히 두드리며 답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랜드뷰 매너의 소유자고 어떤 행사도 제가 결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지영은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을까 잠시 걱정했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랜드뷰 매너 말인가?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나? 네.
아버지. 한지영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서울 수도권의 상업용 부동산 17채를 보유 중이고 내년 착공 예정인 개발사업 3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성금융 본사 빌딩 인수 제안은 뭔가? 아버지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한지영은 전화기 화면을 살짝 보여주며 대답했다. 이미 제안서를 제출했고 집주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성금융이 3개월치 임대료를 체납 중이라네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한지영.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진이 저를 초대하지 않고 실패자라 부른 데 대해 사과받고 싶고 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제가 이 가족의 일부라는 걸 인정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수진이 사과한다면 내일 결혼식은 그랜드뷰 매너에서 진행될 겁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처럼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면? 한지영은 유리창 너머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18시간 안에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건 협박이다. 아버지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아버지께 배운 거죠. 통화가 끊겼다. 한지영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년간 잊혀졌던 힘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이수진의 부드러워진 목소리였다. 한지영, 엄마가 사과하라고 했어. 어떻게 생각해? 한지영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평소 같았으면 큰 소리를 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건지 먼저 말해봐. 의초대하지 않은 것, 내 사업을 실패라고 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와줬으면 해. 한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갈게요.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화는 없었던 걸로 해요. 내일은 그냥 가족 친구로 참석할 거예요. 당신도 알겠죠? 네, 고마워. 한지영. 전화가 끊겼다. 한지영은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비록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빠 한민준이 아버지 사무실에서 내 재무 모델을 들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나는 투명인이었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가시성이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도 잘 알았다. 가족, 특히 민준이 그 대가를 조용히 치르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한지영은 옷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우아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네이비 실크 드레스, 빛을 은은히 반사하는 진주 귀걸이, 낮게 묶은 깔끔한 머리. 오늘은 방관자가 아니라 방 안에 있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랜드뷰 매너는 녹음이 잘된 12,000평의 부지 위에 우아하게 서 있었다. 화이트 체어가 깨끗한 곡선을 그리며 정원에 배치되고 등불은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꽃집은 연분홍 작약으로 덩굴을 장식했고 음악팀은 피아노 루프를 테스트했다. 이 모든 것이 이수진이 원했던 완벽한 하루였다. 한지영 씨, 환영합니다. 로비에 안내원 안나는 정중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3열 통로 좌석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모두 준비됐습니다. 한지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누가 물으면 그냥 가족 친구라고 하세요. 정원 아래 퍼골라에 서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이수진의 날 사진 찍기 위한 무대. 이수진이 꿈꿨던 순간. 그때 김태희가 다가왔다. 어제는 다시 감사드립니다. 한지영 씨의 관대함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관대함이라기보다 신중함이죠. 한지영은 미소 지었다. 김태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처음에 초대 취소하라는 지시는 이수진 씨에게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전화가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차분한 남자였어요.
당신을 배제하는 게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한지영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멀리 정원 나무 그늘 아래 오빠 한민준이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넥타이는 완벽하게 메어져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한지영의 가슴 속에 오래 묵은 수치심이 다시 불타올랐다. 하지만 곧 차가운 물에 닿은 듯 식었다. 정보는 산소, 공포는 휘발유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은 작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여성들은 클러치를 방패처럼 쥐었으며 남성들은 결코 속하지 못할 듯한 여유로 소매를 만졌다. 아버지가 들어서자 방 안 분위기가 잠시 변했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어떤 남자 주위에 공간이 휘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아버지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아버지는 눈을 돌렸고 이수진은 레이스와 정교한 빛으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가 한지영을 발견하자 입술이 놀라움에서 부드러움으로 풀렸다. 이수진은 들뜬 어린아이처럼 들뜸을 떨며 다가왔다. 왔구나. 부케가 살짝 흔들렸다. 당연하지. 한지영이 답했다. 너 정말 아름다워. 한지영, 고마워. 이번엔 이름이 무기가 아니었다. 오늘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단순하다니, 그건 너무 과한 말이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식은 시작되었고 약속과 맹세가 정원에 퍼졌다. 한지영은 찬찬히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결혼식은 완벽했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전쟁이 있었다. 칵테일 아워가 시작되자 테라스에는 로즈마리 향과 샴페인 거품이 가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서버들은 반짝이는 쟁반을 들고 조용히 손님들 사이를 누볐다. 한지영은 한때 조닝 심의에서 만난 녹색 원피스의 여성과 마주쳤다. 한지영 씨, 기억나세요? 리버뷰 개발 브리핑에서 유일하게 현명한 질문을 하셨던 분. 그녀는 자신을 가족 오피스 부사장이라 소개하며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홍수위험 구역과 건폐율 완화, 그리고 서류상의 계획과 실제 땅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부사장은 명함을 건네며 전화번호 위에 손가락을 덮고는 다른 번호를 적었다.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수요일에 받습니다. 한지영의 클러치에 명함이 조용히 들어갔다. 그날 밤 손님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며 뜻밖의 연결고리들이 생겨났다. 구조 엔지니어 한 명은 한지영이 필명으로 쓴 백서에 대해 언급했고 미술관 관장은 문화지구 확장과 관련한 후원자를 찾고 있었다. 명함들이 클러치 안에서 작은 흰 배처럼 쌓였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떴다. 언제나 그들이 널 보길 원했지. 한지영은 주변을 조심스레 살폈다. 바에서는 오빠 한민준이 김태희와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버지는 잔디밭을 향해 서 있었다. 이수진은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지영은 단어 하나를 타이핑했다. 누구? 잠시 후 타이핑 중 표시가 떴다가 사라졌다.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그 번호를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김태희가 다가와 말았다. 밴드가 준비됐어요. 10분 후에 연회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안나가 테라스 전원 점검을 완료했다고 해요. 잘했어요. 김태희 씨,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한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수진 씨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김태희의 목소리는 어딘가 코치받은 듯 조심스러웠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한지영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배제하라고 했어요. 김태희가 주변을 힐끗 보았다.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정보는 힘이다. 공포는 기름과 같다. 나는 그 차이를 안다. 연회장 안은 샹들리에 불빛이 열매처럼 빛나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수십 개씩 켜져 있었다. 한지영은 익숙한 동선을 따라 걸으며 첫 무도회 시작 전에 긴장감을 느꼈다. 무대 뒤에서 밴드는 재즈 스탠다드를 연주했고 이수진과 신랑이 입장했다. 아버지는 축사를 시작했다. 그의 말투는 다듬어졌고 감사의 표현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의 시선은 한지영을 피했다. 이수진은 눈부신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진정한 기쁨이 묻어났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입술은 놀라움 속에서 부드러움으로 풀렸다 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물론이지. 한지영은 미소로 답했다. 너 정말 아름다워. 한지영, 고마워. 이번엔 이름이 무기가 아니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지영은 옆 테라스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등불이 하나씩 켜지며 정원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나 있었고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물론이죠.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과소평가했고 민준에게 모든 공을 돌렸으며 내가 인정받기 위해 떠나야 했던 것을 한지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내 거래 모델을 훔쳤고 당신은 멈추지 않았죠. 그랬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내가 강해서 더 열심히 싸울 거라 생각했다.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죠. 나는 내 길을 걸었고 지금은 나만의 제국을 세웠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협력할 생각이 있나? 동등한 위치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라 한지영 홀딩스의 CEO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숫자가 우리의 관계를 결정할 겁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한민준이 한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폭풍 전야처럼 날카로웠다. 한지영은 미소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밤이 깊어 연회장 안은 점점 한산해졌다. 샴페인과 장미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손님들은 천천히 퇴장했고 우아한 실크 드레스 자락과 턱시도 재킷이 대리석 바닥을 스쳤다. 이수진과 신랑은 여전히 중앙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만큼은 세상이 그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듯했다. 한지영은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고 방금 받은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이 이제 널 본다. 하지만 넌 그들을 보고 있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민주는 바 근처에서 술잔을 들고 서 있었고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메시지는 마치 그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한지영.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는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으며 평소보다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잠깐 테라스로 나가자 두 사람은 등불 아래로 걸어 나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현악기 선율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아버지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내가 말한 존경과 협력에 대해 생각해봤다. 한성금융은 예전 같지 않다. 내 말이 맞다. 계속 들어주세요.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진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변했다. 내가 만든 제국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크고 똑똑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동등한 위치에서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은은한 빛을 켰다. 화면에는 한지영 홀딩스의 자산 목록과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숫자가 전부 말해줍니다. 한 건 한 건 쌓아 올린 결과죠. 인정받기 위해 싸웠던 모든 순간의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존경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진이 사과하고 가족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당신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순간 멀리 연회장 입구에서 한민준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밤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돌아갔다. 샹들리의 빛이 바닥에 별처럼 반짝였고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게임은 이제부터야.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 또 한 번 메시지가 떴다. 너만 아는 진실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보고 있다. 그 말이 어둠 속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한지영은 클러치를 꼭 쥐고 다가올 내일과 그 이후의 싸움을 준비했다. 오늘 밤은 끝났지만 이 가족의 비밀과 권력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한지영은 그랜드뷰 매너의 넓은 테라스에 홀로 서 있었다. 등불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현악기 소리가 고요한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또렷했다. 너만 아는 진실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보고 있다. 그녀의 시선이 멀리 연회장 입구를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 수트 차림의 한민준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숨겨온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했다.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그녀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할 때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낯익은 번호가 아닌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과거는 뿌리 깊다. 하지만 그 뿌리를 뽑는 자만이 진정한 왕관을 쓸 수 있다. 한지영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클러치를 꼭 쥐었다. 그녀가 이 가족과 서울의 재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단순히 인정받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멀리서 낡은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났고 침착하게 울려 퍼졌다. 한지영 씨, 당신이 찾던 답은 가까이에 있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준비됐나요? 한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빛이 번뜩였다. 서울의 밤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탄생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한지영 자신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드레스 자락과 함께 그녀는 다시 한번 그랜드뷰 매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지영은 분명했다. 이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도시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진정한 여왕이 될 시간임을.